미분양이 늘어나는 도중에 절대 상승은 없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는데 왜 분양을 합니까? 그래도 신도시인데 분양이 되겠죠. 아, 그거는 착각이에요. 네, 맞아요. 입주 물량을 너무 절대적인 걸로 보시는데 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왜 아주 작아요. 아니,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세종은 지금 폭등해야 되거든요. 차학봉입니다. 오늘은 백발백중 쪽집게 전문가로 성과를 높이고 계신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유명하신데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등 여러 책도 집필하셨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부동산 폭등장을, 또 최근에는 2021년에는 하락장을 예측한 전문가십니다. 보통 폭등이나 폭락을 일관되게 주장하신 분들은 많지만 폭등과 폭락을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폭락 요즘 전망하시고 계신데 도대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진 걸로 보시나요? 보통 제가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4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좀 빨리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떨어진 걸 보면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서 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은 지금 아직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급매물들이나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증여다, 직거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완전히 하락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락장 초입에 들어가서, 하락장 초입이다. 그러니까 하락장으로 진짜 이제 돌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매도 관점으로. 근데 지금은 버티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더 이제 무너지게 되면 이제 하락 거래가 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하락 거래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은 어느 정도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거의 가장 길죠. 네. 저는 이제 하락장이 보통은 한 5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V자 반등이 아니고 U자형 반등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더 옆으로 기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 치면은 한 7년 정도 보고 있어요. 길게는 8년 보신다는 또. 네, 맞습니다. 상당히 길게 보시는데 보통 일부 전문가들은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금리다. 그래서 금리가 내년부터 당장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내후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내년 하반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금리가 부동산을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금리가 움직이는 대로 부동산이 똑같이 움직여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면 이제 상승하고, 고금리로 올라가면 집값이 하락하고.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과 금리의 그 등락을 보면 일치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저도 공부할 때는 금리가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안 맞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대입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금리와 일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 일정한 패턴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요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이 먼저. 시장이 먼저고 금리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하락폭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저금리다, 그럼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시장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상황이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고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금리와 시장이 방향성이 비슷한 이런 상황이 이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리가 더 주요 요인 아니냐 이렇게 그럼 착각하는 가장 부분이 중요한 있는 거예요. 요인을 뭘로 보시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심리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심리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관성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작용을 해요. 여간에서는 이 방향을 턴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강하다는 정부 정책마저도 방향을 쉽게 턴을 못 시키거든요. 대중심리가 시장의 가장 주요한 근간을 이루고 이거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바닥에서는 전세고요. 상승장을 하락으로 돌리는 거는 이제 정책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좀 더 공고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양이다. 시장의 주된 요인으로 꼽는 게 제가 이제 4가지를 꼽는데 대중심리, 전세, 분양,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부할 때 대부분 이 나머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뭐 일자리, 뭐 인구의 증감, 그 다음에 호재나 악재, 그 다음에 금리,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2차 요인이에요. 그 아까 8년 이제 하락장을 보셨는데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IMF 외환위기 때 물론 V자 반등 거의 뭐 1년 만에 반등했고 그 다음에 리먼 쇼크 때도 보면 길어도 한 뭐 4년, 5년이었던데 이번에 왜 이렇게 길게 보시는 겁니까 하락장을? 제가 특별히 이번 장을 길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리먼 사태 이후로 하락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를 언제부터 기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2008년부터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장으로 보거든요.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이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저는 이제 사실 기간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기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원인이거든요. 1차 요인을 주된 요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미분양이 쌓이고 줄어드는 기간을 봐야 돼요. 미분양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미분양이 늘어나는 도중에 절대 상승은 없습니다. 미분양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거를 막 올리면서 사지를 못해요. 미분양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는데 미분양은 진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미분양 사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줄어들 때까지는 사람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뭐 시장이 바닥이다 이런 건 미분양이 늘다가 줄어드는 그렇죠. 일단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전세가 어느 정도 에너지, 시장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세가 많이 수요 공급이 어긋나 가지고 전세가 난이 생겨서 전세가가 약간 급등하는 그리고 전세 물건들이 여기를 둘러보고 저기를 둘러봐도 물건들이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이제 비로소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런 전세 난이 생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1, 2년 지난다고 전세 난이 바로 생겨가지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좁혀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전세난이 생기는 기간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사실 하반기에 전세 대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도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전세 시장을 보는 게 전세 입주 물량인데 서울 아파트가 작년에 3만 가구, 올해 2만 4천 가구, 내년에 1만 3천 가구가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 수요가 한 4만 7천 가구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전세 뭐 난이 있을 거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맞아 떨어졌고 또 뭐 내년에 보면 또 아직도 내년에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입주 물량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전세나 입주 물량을 너무 그냥 절대적인 걸로 보시는데 입주 물량 굉장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거를 절대적인 거의 뭐 전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세종은요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앞으로도 없어요. 네. 근데 시장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잖아요. 아니 그분들 말씀대로 하면 세종은 지금 폭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 지금 이미 분석 기본 원인을 가지고 잘못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승장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예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제 효과가 좀 납니다. 네. 예. 이 입주 물량은 어쨌든 이제 공급이 조금 더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 이것도 일종의 2차 요인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입주 물량도 하락 요인이고 같이 맞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이런 데들이 입주 물량 몰리니까 갑자기 진짜 갑자기 뭐 시장이 돌변하듯이 이렇게 쏟아지는 게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하락 사이클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좀 입장이 다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이 하락 사이클이 이제 2007년 8년까지 하락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 중에 3기 신도시 변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3기 신도시가 결국은 뭐 한 2006년, 7년 이때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2026년. 2026년 입주하고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정부 때처럼 길게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입주 물량이 신도시가 그 당시에도 리먼 쇼크 이후에도 신도시 입주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전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그 분양이라는 게 그 예정된 물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락장에서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진행이 되면 분양이 안 되거든요. 분양이 안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분양을 포기하게 돼요. 그럼 입주 물량은 분양을 안 하면 입주 물량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신도시인데 분양이 되겠죠. 아, 그거는 착각이에요. 송도를 보세요. 네. 송도는 아직도 빈 땅이 어마어마하게 네. 많잖아요. 분양을 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아니 건설사가 망하는데 왜 분양을 합니까? 근데 어차피 공공택지기 신도시는 공공택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시세보다는 싸게 나올 거 아닌가요? 그것도 착각인 게 사람들은 이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예, 산다. 올라갈 것 같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세곡동 혹시 기억나시죠? 세곡동이 미분양이 났습니다. 반값이었어요. 미분양이 그렇죠. 지금 논리로 말씀하신 걸로 하면 얘는 미분양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값인데 미분양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싸도 안 올라갈 것, 싸니까 올라간다. 이게 이제 되면은 맞죠. 근데 싼데 안 올라갔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